안녕하십니까, 레피트입니다. 6월 14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7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79%, 약 2.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이제 하락으로 진행을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100억, 기관 투자자 1,2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코스피는 크게 매수 매도는 없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각각 3,100억, 2,200억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 테마 위주로 좀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또 바짝 상승을 하다가 또 이렇게 2.8%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6월 14일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조금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제 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CPI가 2년 만에 이제 최저치를 찍으면서 이제 CPI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이지 물가 자체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승률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기세가 좀 꺾이기 시작했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4%, 그죠? 전월 대비 0.1% 상승을 했고요. 이는 이제 4월 미국 CPI가 전월 대비 이제 4.9% 올랐던 거에 대비해서는 이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전망치도 이제 4.1%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시장 전망치보다 조금 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완화가 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에너지라든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 지표도 예상치만큼 5.3% 정도 나오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주 적절하게 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이죠. 6월 15일에 미국이 이제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여부를 결정을 할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금리 동결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외 증시가 조금 이제 반응을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좀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좀 이제 반대로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하루 앞두고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상승했던 폭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선 타고 차곡차곡 지금 이제 증시가 올라가고 있고요.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봉은 더 볼 것은 없고요. 투자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1,100억 매수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0일에 매도를 했던 것을 이틀에 거쳐서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어제 매수했던 것을 그대로 뱉어내면서 1280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어제까지 해서는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코스피에 유사하게 상승을 진행했었는데요. 전고점 탈환을 앞두고 지금 이제 급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테마 위주로 오늘 급락이 좀 나왔고요. 아직까지도 21선과 갭이 있을 만큼 그동안 단기간에 빠르게 이제 상승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은 코스닥 지표가 단기간에 급등을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라인을 다져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코스닥에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금액적으로도 이제 오늘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그동안 좀 매수했던 것을 뱉어내면서 또 이제 6월 달에 매수를 또 이렇게 한 번에 또 쏟아냈고요. 다음날, 그죠. 내일 FOMC의 결과에 대해서 또 이제 이 증시가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 주 시장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완화가 되고 있고 금리 인상이 멈출 거라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도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금리 동결을 했다고 해서 증시가 한순간에 급등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본다면 점점 이제 시장이 이 유동성 자금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금리 동결이긴 하지만 아직 내리진 않았죠.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가 올해가 될지 아니 내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도 마지막 구간이 있듯이 지금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투자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이번 주 시장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 약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한 0.23%. 최근에는 뭐 계속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도 그렇고 니케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유럽 증시도 0.6% 가까이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런 불확실성들이 하나둘씩 걷어지면서 증시 전체가 좀 올라가주는 모양새인데요. 확실히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내일 한번 증시 분위기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1277원으로 어제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제 70원대도 하락시켜서 1260원대로 진입도 했었는데요. 1277원으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한 0.7% 정도 상승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는 1300원대를 이탈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방향으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결국에는 지금 1100원대로 계속 진입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시장의 순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재도 이제 이 유가도 어느 정도 급락을 멈추고 70.38% 적절하게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격대를. 그래서 이 이상 크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적절히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3.8% 정도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정고점을 이제 도달을 했죠. 그래서 N자로 지금 올라갈지가 이제 의문인데요. 분명히 이제 국채 발행이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거기에 대해서 단기간에는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100%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잠깐 반등했다가 크게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을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FOMC에 대한 금리 동결 예상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을 조금 한다면 그동안 올라가던 증시가 조금 이제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대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점.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전체 흐름을 계속 주시하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20원 하락해서 0.6% 하락했고요. 18,75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가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코스닥 하락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좀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정 기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며칠째 이제 횡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는 전날보다는 좀 많이 줄었고요. 네, 거래량이 좀 줄었죠. 그래서 18,760원으로 한 10원 정도 올라서 마무리했지만 뭐 크게 의미는 없는 상황입니다. 거래량 자체는 어제 1100만 주에서 680만 주까지 또 이제 절반 정도로 줄었고요. 우리가 이 거래량을 계속 살리면서 진행을 해주기를 좀 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좀 유사하게 거래량이 다시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적절하게 줄어들고 이제 여기서 다시 치고 나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을 한번 주시를 해볼 거고 이번 주에는 반응이 한번 나올지 그런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20원 하락했고 뭐 최근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별 차트를 보시면 이전에는 고점을 찍고 음봉을 주면서 쭉쭉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어느 정도 이 상단 라인을 정하고 계속해서 그 라인을 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장 초반에 잠깐 올라가면서 19,000원을 찍었고요. 전날도 찍었고요. 전전날에도 찍었고요. 지금 4일 연속 19,000원을 올라갔다가 내려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지점을 계속 터치를 해주면서 적절한 수준 안에 지금 주가가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음봉이 형성될 때는 아랫꼬리를 길게 만들어가면서 장 마지막에 또 이렇게 반등을 시켜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5일선을 지키면서 꾸준히 주가를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는 점이 인상이 깊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일 횡보를 계속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거래량을 좀 증가시키면서 바짝 이제 한 번 더 올라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주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래가 좀 실리면서 치고 나가준다면 19,500원 정도를 뚫어가면서 고점을 한번 갱신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렇게 이제 넘어간다면 2만 원은 거의 이제 도달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 원에 도달을 하게 되는 순간 호가창이 10원 단위에서 50원 단위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를 올릴 때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호가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탄력을 받아서 이대로 쭉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이제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횡보를 하거나 지금 사실상 이제 바닥이 15,000원 수준부터 거의 19,000원까지 4,000원 가까이가 올랐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떨어졌다가 올라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단기간에 그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을 내리면서 진행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뭐 그런 정도를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하락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점이고요. 사실 이번 주 내내 하락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 수준의 그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분히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중요하게 봤던 것은 이 급락에 대해서 어떻게 메워주는지를 중요하게 봤었는데요. 이미 그 메우고 나서 그 이상 지금 치고 나갔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르게 치고 나갔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든 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7,400원 위에서 주가를 어떻게 형성하든 결국에는 다시 그 시간 뒤에 올라가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시점이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선 빠르게 치고 나와주고 있고요. 61선과 함께 올라가 주면서 지금 이제 골든 크로스가 또 나왔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241선이 위로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추세 자체가 전환이 되었고 그러는 와중에 주가도 그 이상 치고 나갔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추세가 전환된다라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점점 높여왔기 때문에 이제는 고점을 높여갈 차례죠. 그 차례가 어떻게 될지 이번 주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봉은 뭐 계속 20월봉선 위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제는 내려오지 않고 조금 더 거래량을 실어서 치고 나가주는 것을 좀 기다려 볼 봄직합니다. 그래서 거래는 좀 더 실어서 이번 6월에는 좀 더 강하게 치고 나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은 뭐 투자 수급이고요. 수급은 기관 투자자 7만 1000주, 외국인 투자자가 63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사실 어제도 150만 주 가까이를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지만 이 마지막에 150만 주를 거의 다 뱉으면서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아주 오랫동안 매수를 진행시켜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거의 한 달 내내 매도 없이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지금 마찬가지로 5월 31일부터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오늘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55,000주, 보험이 17,000주 정도 1,700주 정도 매도했지만 크게 많은 양 아니었고요. 투시는 어제 살짝 뭐 보합 수준이었다가 오늘도 다시 매수를 진행시켜주고 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11만 주 매수해주면서 또 이제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또 연일 이렇게 매수를 진행시켜주면서 보유 지분의 6.5% 이상 또 이제 매수를 해 가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누적 수급은 이 2달 동안만 보더라도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거의 1,400만 주 가까이를 매수했고요. 개인 투자자만 지금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이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수급이 늘어나고 있죠. 이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이전에 뭐 급락을 할 때 좀 떨어뜨리긴 했어도 외국인 투자자는 그 이상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도 대부분의 물량을 지금 다시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꾸준히 지분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천천히 이 투자자 입장에서 천천히 좀 살펴보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17,400원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전에 오랫동안 지지 라인을 형성하던 그 박스권, 그죠? 박스권은 바닥 라인이 되었습니다. 하단 라인이 이제 진짜 바닥 라인으로 되었고요. 벌써 이제 세 번째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단 라인을 웬만하면 뚫지 않고 아래로 뚫지 않고 지지를 해주면서 이전에 찍었던 그런 고점으로 하나 둘씩 향해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탄력을 좀 받아서 이번에 좀 바짝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23,000원 수준까지 좀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이상 치고 나간다면 이제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빨리빨리 급등을 해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시간을 들이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조금씩 다지면서 여기는 평균 가격대가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계속 이런 형태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치고 나가준다면 그때 일부분 익절을 해버리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아래에서 매집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이 물량이 묶여 있었고 지루하신 분들은 이제는 좀 가격대가 많이 올라와 준다면 아랫동안 열심히 매수했던 그 구간에서 수익을 보았던 그 일부분의 물량을 매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재미를 볼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천천히 좀 살펴보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았고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네, 650만 주에서 520만 주로 감소했습니다. 130만 주 가량 또 상환이 되었고요. 어제도 상환이 되었고 오늘도 상환이 되면서 6월 12일자로 지금 공매도 잔고가 대폭으로 줄어든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상 이제 6월 12일은 이번 주 월요일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리밸런싱이 일어났던 그 날과는 또 다르게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대량 상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공매도 잔고가 빠르게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1,300만 주에서 500만 주까지 또 바짝 지금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그죠? 13일, 14일 또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긴 한데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많이 매수를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던지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일단 1공매도 거래량은 평소보다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정도면 이 잔고가 어떻게 변화했을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잔고가 이제 계속 줄어서 점점 작아진다면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어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상승을 좀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좋은 시그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네, 급하게 생각할 거 없이 때를 기다리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장고인데요. 대차장고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오늘 대량 대차장고 상환 종목으로 또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차장고 상환 1위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였고요. 체결이 45,000주인데 상환이 368만 주로 거의 360만 주가 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잔고가 364만 주가 줄었고 잔고는 1999만 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대차장고가 2천만 주 아래로 떨어진 것을 보았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매일매일 공매도 잔고와 대차장고를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 리뷰 안에서 이렇게 2천만 주 아래로 대차장고가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사실 그래퍼가 이렇게 뚝 떨어졌고요. 오늘도 네,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차 평균선이 있을 만큼 2,700만 주 정도가 지속적으로 이 작년 12월부터 이어졌었는데요. 지금 2천만 주 아래로 대차 잔고가 줄어들면서 이젠 신규 공매도 잔고도 줄었고 기존의 공매도 잔고도 네, 줄어들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게 MSCI 리밸런싱과 그 다음에 코스피 200에 대한 네, 그런 보유 비율 변경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이용이 되다가 이제 공매도가 상환이 되면서 보유 비율을 늘렸을 수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지금은 공매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 잔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공매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별 거래량 대비해서는 0.8% 수준이었고요. 공매도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외국인 추적 물량이 63만 주 플러스에서 오늘 이제 100만 주까지 이렇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역으로 이렇게 매도가 나왔고요. 어제도 150만 주 가까이에서 또 이래 줄어들었었는데요. 지금 한 150만 주씩 이틀 정도 역으로 또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 300만 주 가까이 이틀 정도 그렇게 나왔는데요. 특징은 장 중간에는 모간소울이 이렇게 쭉 매수가 들어옵니다. 매수가 들어와서 물량을 확보를 좀 해놓고 분명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많이 했지만 또 이제 결국에는 저렇게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전체 합계는 또 매도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일단 또 뭐 어떻게 또 지분을 이렇게 변경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게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했다가 JP모간, 모간서울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복잡한데요.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다. 그러나 13.65%로 지분은 어느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내일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마지막에 매도를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전일에 그런 주요 매수를 보면은 모간서울이 92만 주, 신한증권이 33만 주 이렇게 매수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매수가 늘었다가 확 줄어든다라는 것이 어떤 세력에게 물량을 이렇게 떠넘긴다라고 보기보다는 또 그 물량이 어떻게 또 이렇게 감소하는 것인지 저도 자세한 그런 시퀀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관소울이 어제 매수했던 그 물량은 그대로 이렇게 매수로 잡혀 있고요. 특히 20일 동안의 평균 매수량은 또 이렇게 무관소울이 5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해주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도 이 옵션 만기 때 이 무관소울의 대량 매수와 함께 또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 움직임 자체, 국매도 잔고에 대한 패턴과 이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유사하긴 합니다. 이 저번과. 그러나 최근 이 한 4일 동안의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한 며칠은 더 살펴보아야 대충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분하게 지켜보자라 말씀드리고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 매수했다가 마지막에 조금 이탈을 했지만 결국에는 모간서울 위주로 또 매수가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옵션 만기일도 한참 멀었고 그 다음에 MSCI 리밸런싱도 끝났고 그 다음에 KRX도 끝났고 근데 이렇게 모간서울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정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보유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매수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기술적인 분석 마무리를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 두산 스코다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원전을 누가 수주를 하더라도 우리가 터빈을 공급할 수 있다. 우리가 터빈을 공급할 거다라고 확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산 스코다 파워 여러 번 소개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 체코의 스코다 파워라는 기업을 두산이 인수를 하면서 터빈 기술을 원천 기술을 확보를 했고요. 지금 유럽을 상대로 그런 터빈을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체코는 지금 현지 기업에 상당히 이제 원전 제조를 맡기면 유리할 거고요. 특히 이 두산 스코다 파워는 태생이 체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이 기사를 자세히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두산 스코다 파워가 한국과 미국, 프랑스가 경쟁 중인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적극 참여 의지를 내비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낙찰자와 상관없이 잠재 후보와 모두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코바니 원전의 터빈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산 스코다 파워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적인 자회사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운영 책임자가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해서 입찰자 3명 중 누가 성공하든 계약을 따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2029년에 건설에 착수를 하고 이제 2024년에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EDF와도 관계가 괜찮고 웨스팅하우스와 공급 제품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과 지금 웨스팅하우스 지금 병행하면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런 입장이라면 확실히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더 그 원전 시장에서의 기자재 시장에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 직접적인 공급 제품을 논의를 할 만큼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과의 그런 협력 관계에서도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 원전이든 소형 원전이든 둘 다 지금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수원이 수주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여를 할 수밖에 없고요. 분명히 좋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회사가 현지에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바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게 된다면 그런 수출입 통관도 없고요. 뭐 그런 이송 과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체코 입장에서도 체코에 있는 현지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좋기 때문에 지금 이 두산 스코더 파워도 현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체코 회사 참여 비중을 65%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현지 회사를 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 터빈과 그다음에 발전기, 펌프, 히터, 응축기 등 여러 가지 부품들을 이 한꺼번에 할지 터빈만 할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터빈만 하더라도 수억 유로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로 따지면 수천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큰 수주를 할 수 있다라고 또 보여집니다. 두산 스코다 파워는 이제 체코가 검토 중인 또 SMR 사업에도 관심을 표명했고요. SMR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그 원자로의 터빈도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유럽의 이 시장이죠, 그죠? 유럽의 전방 공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두산 스코다 파워의 그런 횡보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웨스팅하우스에서 체코와 체코 원전에 대해서 터빈 공급을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번에 폴란드 원전에 대해서도 퐁트누프 민간 원전과 별도로 지금 정부 차원의 6기를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6기에 대한 터빈 생산도 그 주변 업체를 통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터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와 또 체코가 같이 동유럽 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스코다 파워가 또 굉장히 이 관련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그리고 퐁트누프 원전도 우리나라 컨소시엄이 직접적으로 수주를 하게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만으로도 원자로 제작이라든지 그런 EPC 건설을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수주가 기대가 되고요. 여러모로 지금 많은 수주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에 SMR 글로벌 수요 증가로 인해서 추가 투자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유상증자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좀 동일하게 그렇게 뭐 구주주 형태의 유상증자라기보다는 그 필요 때마다 자금을 투자를 받아서 그렇게 조달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3자 유상증자와 좀 유사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에 일정 부분 또 지분 투자를 하면서 그 유상증자,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이 암시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의 공급망 담당 임원이 협력사가 필요시 추가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성공적으로 지금 이제 하나 둘씩 수주를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루마니아와 폴란드, 체코 등에서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에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기자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의 협력사는 필요시 생산량을 늘리거나 뉴스케일 파워와 협업을 해서 미국에 전용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망을 탄탄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올해 3월에 SMR 소재 제작 계약을 추가로 했고, 하반기에는 대형 단조품, 증기 발생기 튜브, 용접 자재 등 주요 소재를 만들고 연말에 원자로 제작에 돌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이제 추가적인 수주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지분 투자까지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형 원전이든 그런 소형 원전이든 계속해서 시장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지금 삼성물산도 루마니아 SMR 건설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나올 만큼 지금 루마니아 SMR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462메가와트 미국 아이다호주 프로젝트와 동일한 용량의 크기이고요. 77메가와트를 6기를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은 삼성물산이 진행하고, 그 다음에 소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물산도 직접적인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또 추가적인 지분 투자를 할지 그런 것들도 주목이 되는 시점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장점은 지금 원전 에너지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풍력 에너지라든지 가스터빈이라든지 그런 수소 에너지의 앞으로 미래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이 이번에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발표를 했는데요.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2차 총회에 참가해서 회원사들과 함께 또 이렇게 글로벌 수소 경제 선도를 위한 그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 분야에 있어서 차별화된 기술을 얘기를 했고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풍력 발전을 이용한 그린 수소를 생산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풍력 시장이 상당히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거기에서 수소 생산까지, 그린 수소라는 것은 수소 농도 100%죠. 그래서 블루 수소보다도 이 순도가 높은 그런 수소를 생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를 이렇게 풍력 에너지로부터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차세대 원전을 이용해서 원자력 에너지를 생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회사인 두산 퓨얼셀도 이제 인산형 연료전지를 통해서 이렇게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 사업화를 진행 중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수소 이 연료전지가 보급이 확대가 되면 이 두산 퓨얼셀도 그런 유지 보수라든지 그런 납품에 대해서 점점 이 수주하는 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소 터빈을 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 터빈에 이어서 이 수소 터빈까지 개발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이 또 수소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좋은 소식들이 쌓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지금 당장이라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좀 크게 흔들면서 오랫동안 횡보가 되었는데, 이 오랫동안 횡보한 이후의 움직임이 한 번에 폭발적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조금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올라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전과 좀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시장에서 바라보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기다려온 보람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 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